반갑습니다.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두피 유형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지난주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알려드렸었는데 저희가 두피 유형에는 총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두피, 건성두피, 지성두피, 비듬성 두피, 예민성 두피, 탈모 진행형 두피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정상, 건성, 지성, 비듬 이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었고 우리가 시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두피가 예민해지고 또 노화에 의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두피 상태 들도 볼 수 있어서 이 2가지가 추가되고 있고 이 두피 관리의 개념이 앞으로는 우리가 탈모 진행형 이 두피 관리에 포커스가 더 많이 두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인 선천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두피 관리가 필수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정상 두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이고 노멀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정상 두피는 우리가 두피의 유형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두피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분류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정상 두피는 두피톤이 청백색의 우윳빛이 띠고 두피의 표면에 이물질, 즉 노화 각질이나 피지 산화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상 두피는요. 모공이 열려 있습니다. 이 모공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발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모공 주변에 있는 노폐물이 샴푸에 의해서 제대로 잘 제거가 되었을 때에는 모공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야만 당연히 영양분이 쉽게 흡수될 수 있고 한 개의 모공에서 서로 다른 모 주기를 가진 이 2-3개의 모발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모발은요. 한 모공당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공에 틈이 있고 그 틈 안에서 한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기본적으로 자라나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정상 두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상 두피의 상태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기 드물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노출되지 않아야지 자극을 받지 않아야지 그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화학적인 시술을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 있고,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빈도수만 차이 날 뿐이지,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시술은 한 번 이상은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정상두피는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없고요. 예전에 보시면은 옛날에는 정상두피의 상태를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하는 지성, 건성, 비듬성 이런 피부들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건성 두피를 볼 텐데요. 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말릴 때 모발에 있는 수분을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에 의해서 모발 속에 있는 수분을 뺏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피의 상태도 두피도 피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피에도 적절한 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얼굴에서도 보시면은 바디로션이나 그 다음에 얼굴에 그 토너나 우리가 그 에멀전 이 로션을 바르는 이유는 우리가 적절한 수분량을 유지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각질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건성 두피는 두피의 유수분의 밸런스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건조해져서 그러면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 자라기 때문에 두피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모발 또한도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성 두피는요. 두피에 과도하게 각질이 기존 정상적인 각질, 일반적으로 있어야 될 각질보다 이상으로 과도하게 각질과 비듬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피 그 모공에 틈이 있어야 되는데 각질이 생기면은 그게 조금씩 탈락되면서 모공 틈 사이로 이렇게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열도 안 빠지게 되고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각질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뭔가 관리를 했을 때 한 번 일회성으로 했을 때 관리가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관리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렇고 한 번으로 인해서 그게 상태가 확 안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각질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피의 건강을 해치는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염증이나 각질이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피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집에서 홈케어를 통해서 두피 관리를 해주셔서 정상 두피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건성 두피는요. 이 건성 두피가 건성으로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은 샴푸제의 사용과 부적절한 드라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잦은 펌이나 염색에 의해서 두피 부분에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 잦은 펌이나 염색은 화학적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및 식생활의 변화 등 또한도 이 건성 두피의 상태로 되게 하는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우리가 일반 샴푸보다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해서 샴푸를 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저녁 시간대에 샴푸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발이나 두피의 기능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성분들을
우리가 넣었을 건데 그 성분들이 모공 틈 사이로 흡수가 잘 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급적 일반 샴푸보다 우리가 기능성 샴푸를 이용하라고 한 것에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은 이 알칼리 성분이 높은 샴푸제를 사용해도 우리가 모발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샴푸를 통해서 우리가 산성 샴푸나 식물성 샴푸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피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성 두피는 두피의 원활한 유수분 밸런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적당한 두피 마사지, 이 적당한 두피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끝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계와 도구도 사용을 하면서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된과 동시에 두피에 묻어있는 각질이나 이물질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피지의 분비가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자, 피지가 너무 분비가 안 돼도 이 두피가 건성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직접 저의 얼굴, 페이스에 이 얼굴 타입에서 제가 느꼈는데 저는 이게 복합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전체적인 부위에 따라서 이 지성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민자 선생님한테 그 배운 방법 이렇게 폼클렌징을 하고 수분 이 미스트를 뿌리던지 토너 패드를 붙이던지 해서 수분감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 로션을 바르니까 이 피지 분비가 밸런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얼굴에 이 고름이 생기거나 염증이 차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얼굴에 붉은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느껴서 요즘에 이제 제가 대외적인 행사도 많이 하는데 피부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투명하고 하얗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전에 봐왔던 저의 이 피부 상태들을 아시는 분들은 피부가 진짜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붉은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느낌이 없어서 제가 화장을 하면 가을 겨울쯤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나 뜨거나 이렇게 각질 같은 게 이렇게 생겨서 뭔가 피부병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피부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 스스로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한테 말로 들어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만 받고 이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또 피부 쪽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어쨌든 이 관리의 중요성,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은 이게 나아질 수 있다,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성 두피를 볼 텐데요. 이 지성 두피는 여러분들 당연히 유분기가 많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 두피는 이 유분기에 의한 것인데 이 유분이라는 게 피지선에 의해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 지성 두피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모공 주위에서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두피 유형입니다. 자, 근데 두피 부분의 피지가 각질이나 비등 등과 같이 엉켜서 모공을 막기 때문에 피지가 역류하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및 탈모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피 부분에 피지가 과도할 경우에 세균 번식이 이렇게 잘 일어나서 가려움증이나 염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 두피는 일단 유분기 제거가 잘 되어야만 모공 이 틈 사이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성 두피는요,
진단기상으로 관찰을 할 때 두피가 매우 반짝반짝거리고 번들거리고 모공 주위에 피지 산화물들이 뭉쳐 있어서 모공을 막고 있는 이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 두피는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 정도가 지성 두피를 가지고 있고 탈모의 인구의 대부분도 지성 두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명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피는 가장 예민한 곳이고 두피도 피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있는 체온이 우리가 얼굴이나 두피 쪽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열이 당연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두피 상태가 지성일 경우에 우리가 샴푸가 제대로 안 돼서 이물질에 의해서 막혀서 피지 분비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땀을 흘렸는데 땀을 흘리면서 유분기가 분비됐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잘 씻지 않으면은 뾰루지가 생기고 우리가 음식물에 의해서 기름진 음식이나 아니면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붉은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매운 불닭볶음면이나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뭐 위가 쓰린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후끈후끈해져요. 그거는 우리가 매운 맵게 하는 그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열을 나게 해서 땀을 나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가 어쨌든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것들이 햄버거 이런 것들도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이 정크푸드라 해가지고 기름기가 많이 어쨌든 거의 다 튀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두피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우리가 인공 조미료가 들어가거나 이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도 보시면은 우리가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 그리고 그 중고등학생 애들이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안 그래도 호르몬 이 분비가 왕성해서 이게 냄새가 나고 하는데 지성의 상태가 되면은 그 냄새가 호르몬의 냄새와 지성 두피 이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돼서 나는 냄새가 섞여지기 때문에 냄새가 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프레쉬 샴푸나 두피 정화해주는 퓨어 스마트 샴푸들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 두피 상태를 잘 정화시키고 각질이나 유분기 제거도 해서 그 친구들이 이 건강한 두피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은 비듬성 두피는 이 건성과 지성의 이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어쨌든 비듬이라고 하는 거는 댄드러프라고 하는데 샴푸에서 댄드러프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비듬 샴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질이나 비듬이 생기게 되면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비듬균이 증식해서 비듬이 비정상적으로 비듬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은 비듬성 두피가 되게 되는데 비듬은 크게 제가 앞에 말했듯이 건성과 지성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관리 시기가 늦춰지면은 염증 및 탈모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냐? 건성으로 인해서 각질이 생겨서 모공 틈을 막고 지성으로 인한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되거나 덜 분비돼서 이 막을 이렇게 모공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열이 못 빠져나가니까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모발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듬이 이렇게 두피에 생겼을 때에는 피지 분비를 이렇게 저해하고 피지의 역류를 일으켜 모발의 생성에 있어서 저질의 모발 및 성장 속도를 조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듬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능성 샴푸를 사용해서 방치 시간을 잘 보아야지 안에 있는 좋은 그 성분으로 인해서 비듬이 녹고 제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듬이라는 것은요. 없으면 비정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듬의 이 정도에 따라서 심각성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좌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탈모 진행형 두피의 특징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거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탈모의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앞으로 노화로 인한 그리고 식습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진행형 두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O자, M자 이런 탈모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거는 타고나기를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 태어났는데, 요즘에 후천적으로 탈모 진행형은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원형 탈모가 제일 보편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이일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탈모 샴푸, 과연 이 기능성을 넘어서 기술적인 이 탈모 샴푸가 상업화돼서 일반 시중에 판매가 됐을 때 이게 과연 탈모 치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자, 거기서도 말하는 게 우리가 이 탈모가 어쨌든 이게 병적인 것과 그 다음에 후천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원형 탈모는요, 우리가 병적인 것에 들어가지만 병원에서 그 원형 탈모가 생긴 그 부분에 주사를 맞고 약물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다시 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유전적인 것 자체는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에 의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 탈모라고 하는 것은 모발이 빠지는 거 헤어 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모발이 탈락되는 걸 말하는데, 한 모공당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나게 되지만 탈모 진행형 두피는요, 한 모공당 1개 정도의 모발밖에 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모공이 그냥 아예 비어 있는 상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탈모가 시작되었으면 이 모발이 일시적으로 탈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탈모가 시작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탈락되는 일은 거의 없고 서서히 가늘어지면서 탈모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커트를 하실 때에 펌이나 염색 이런 거 커트 이런 거 하실 때 어쨌든 사전 커트를 하고 사전 샴푸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그 고객의 두상 체크 그리고 두피 상태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발 진단. 그래서 이 두피 진단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탈모의 여부 잘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이렇게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미용 노동은 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거나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기술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주지만 감각은 이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점차 누적이 돼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감각이 진짜 없다 하면은 보고 하고 엄청나게 내가 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겨우 얻어질 수 있는 게 감각이지만, 기술은 누구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비슷비슷해지지만 감각은 비슷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고난 것과 끊임없이 우리가 그 트렌드를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육안으로든 우리가 손끝의 감각으로든 아니면 마음의 감각으로든 그 감각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절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피 진단을 할 때에 우리가 육안으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이 잘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적용을 했을 때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탈모 진행형 두피는 잘 보시면은 모발이 탄력을 잃는 건 당연한 거죠. 왜? 모발이 한 모공당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나야 되는데 1개가 나거나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탈모가 된다라는 것은 영양 공급이 더 이상 잘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발의 엘라스틱 그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발이 탄력을 잃는 거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두피 톤이 대머리이신 분들을 보면은 두피가 딱딱하고 황색, 노란기가 띄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진행형 두피는 염증으로 인해서 붉은색이 많이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염증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이 반복되게 되면은 당연히 탈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피 안쪽에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거나 두피에 이물질 등이 장시간이 쌓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샴푸를 할 때 손끝으로 가볍게라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게 집에서 샴푸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우리가 그 쇼츠 짧은 매뉴얼로도 두피 스케일링이나 헤드 스파로 우리가 두피 마사지를 받으시면은 두피 혈액 순환이 되면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영양 공급 또한 잘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두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탈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모공에 모발의 수가 1개 정도로 매우 적고 빈 모공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가지의 두피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두피 스케일링, 어쨌든 이 6가지 두피 상태들을, 특징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두피 스케일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서 건강한 두피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기초 작업이 두피 스케일링인데요. 이 두피 스케일링은 부적절한 샴푸 방법, 집에서 잘 되지 않는 샴푸법에 의해서 두피에 이물질과 피지 분비물, 노화 각질 등이 두피에 잔류할 경우에 두피는 세균의 번식을 도와서 염증 및 가래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공을 막아서 모발이 가늘고 탄력을 잃어서 저질의 모발이 생성이 되고, 이러한 과정이 악순환이 되면은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일링제와 아쿠아 펀치를 이용해서 두피의 이물질을 제거해 줌으로써 두피를 청결하게 만들면, 두피가 청결하게 되면은 모발에 영양 공급이 잘 되어서 모발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은요, 두피 타입에 따른 두피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탈모를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또 미용실 일은 많이, 다른 날보다 미용실 일을 많이 못하고 대외적인 행사를 많이 갔다 왔었는데요. 자, 하면서도 제가 느낀 부분들이, 일단 예방, 완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사실 오늘도 고민을 했습니다. 체력이 너무 딸리고 배는 자주 고픈데 분명히 밥은 다른 때보다 제가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체력이 딸리고 해서 제가 어쨌든 그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 밥은 아니지만 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식품들을 먹고, 또 든든하게 이렇게 고기나 좀 힘이 되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진짜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건강 관리를, 식품도 어쨌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거를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
그걸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적어도 3개월은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는 과정 중에 한번 빼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깜빡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그래서 제가 건강식품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서 느끼는 게 어쨌든 증상들이 완화되고 지금까지 제가 감기 보통 같으면 제가 11년을 강의하면서 매 학기마다 거의 감기가 걸려서 고생 편도가 붓거나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져서 편도가 붓거나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아팠던 경우들이 많은데 올해는 진짜 제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했던 관리 방법들의 실수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금 더 건강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그 세미나를 다녀왔고 어제는 또, 한국해양진흥공사랑 그 다음에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 함께하는 희망 더하기 자립항해 이 프로그램에 제가 어쨌든 어,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게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포기하게 됐고 또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딱 보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않았을 때에는 좋아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지만 어쨌든 직업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좋아하는 미용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미용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 성향상 손으로 하는 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약간 힘들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만 나의 이 생계가 유지가 되고 어쨌든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싫어하는 부분을 70% 이상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일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훗날 이 미래에 디딤돌이 되고 어쨌든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